러시아가 성능과 화력을 크게 개량한 최신의 야생구비도 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내년에 태평양에 실전 배치한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러시아의 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오는 30일 성능이 크게 향상된 야생급 SSGN 가전의 진수식을 갖고 내년에 태평양 해역에 취역할 계획이다. 885인 계획으로 불리는 가전함은 2013년 취역한 1호 함세베로드 민스크의 단점을 오랫동안 보완한 것으로 미 해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최신형 핵잠수함이다. 길이 120에 수중 배수량 13,800톤인 야생급은 옛 소련 시절 건조돼 노후화된 클라급과 알파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수심 600m까지 잠핵 능력을 갖추었다. 200메가와트급 5개 650kpm 원자로로 가동되는 야생급은 수상에서는 16노트 수중에서는 32노트의 속도를 각각 낼 수 있다. 가장 조용한 최첨단 살인병기로 평가받는 야생은 특히 선체가 저자 기성 강철로 음파 탐지기도 처음으로 원구형 소화를 장착해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자동화 덕택에 승조원 수는 90명에 불과하다. 주 무기로는 최대 사거리 2,500km에 500kg의 고폭탄두나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모14 칼리. 으로 순항미사일 30기나 150에서 300km 거리의 함정 등 표적을 250kg의 고폭탄으로 무력화하는 P-800 오닉스를 40발까지 적재한다. 또 구경 650mm 발사관 8기와 533mm 발사관 2기 등 모두 10기의 어뢰발 사관을 갖추었다. 마이클 코프먼 미 해군 분석센터 전문 분석가는 야생급이 미 해군의 시울프급이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에 필적한다면서 러시아가 배치하는 가장 탁월한 성능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건조 중인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아르한겔스크 등 4척을 합쳐 모두 7척의 야생급 SSGN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러시아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등 모두 75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반도와 일본 등을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에는 24을 배치했다. 러시아가 차세대 공격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나서고 기동성이 뛰어난 코르벳함 배치를 서두르는 등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3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스푸트니크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5세대 카린 하급 재래식 잠수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험 항해에 들어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 추가로 2척의 같은 급 잠수함 건조를 끝으로 4세대 라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5세대 칼리너급 잠수함 계획을 오는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해군 소식통은 상트페테르부르크함이 오랜 잠항에 필요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추지 않은 데다 동력 추진체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건조 작업이 시작된 2척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건조되는 2척 역시 발트 함대에 배치되며 라다급 건조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대신 카리나급 잠수함 건조에 전용될 계획이다. 차세대 카리나급 잠수함은 성능이 개량된 재개와 무산소 발전소를 갖춰 디젤 잠수함처럼 재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는 데다 핵잠수함처럼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크게 나는 단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에 따라 상당수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또 차세대 호흡에 탐순 잘정 쇠빙선 예인선 등 모두 18척의 신형 함정 건조 작업을 서두르거나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알렉산더 페더텐코프 러시아 해군 참모 차장이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오백함이다. 러시아는 우선 2척의 건조를 서둘러 이르면
내년 중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게도텐코프 차장의 설명이다. 러시아 해군력 증강 박차 5세대 공격 잠수함 건조 3. 배수량 800톤급의 시속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세대 900함은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과 함포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담당하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핵전력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보레이급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2호함이 지난해 9월 태평양 함대에 추가로 배속됐으며 올해에도 같은 급의 산호함이 계속될 예정이다. 1호함은 지난 2013년 태평양 함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태평양 함대는 또 내년부터 5세대 2m급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2호함도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태평양 함대 SSBN 전력이 5척으로 늘어나 3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레이급 핵잠수함은 건조된 지 오래돼 노후화된 델타 3급 SSMEN의 대체함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로 오는 2020년까지 모두 8척의 보리급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예산 문제로 6척으로 축소했다. 수중에서 시속 30노트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보레이급 잠수함은 특히 최대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인 불라바 탄도미사일 16기를 탑재한다. 불라바 미사일은 각계 목표 재돌입 탄두를 최대 10개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보다 12.5배나 크다.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은 핵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은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에선 당초 예상대로 양국이 안보 선물 구러미를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기로 약속했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필요로 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 그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핵잠에 대해선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도입에 대한 원칙적 부분에선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잠을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본지의 한미 한국 핵잠 보유 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군 당국은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건조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미국이 핵잠을 다른 나라에 판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핵잠 연구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5,000톤급 핵잠을 처음 건조할 경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 비용 100만 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6천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새 해잠을 만들 때는 건조비가 줄어 1조 3천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핵잠을 준수할 수 있을까? 서 교수는 한국은 역량이 충분해 3년이면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예산 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경우란 조건을 달았다. 핵잠을 건조한 영국도 최신형 핵잠 어스튜드급의 경우 1997년 건조를 결정한 뒤 2010년에서야 동급 첫 핵잠을 징수할 수 있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면 건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핵잠은 연료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핵잠은 농축 우라늄 -235를 연료로 사용한다. 농축률이 높아야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잠 연료로 농축률 50% 이상의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미국에서 사오는 게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보유에 합의한 만큼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한미가 합의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소식통은 9월 정상회담 때 핵잠과 함께 이팔 조인트 스타스가 의제에 올랐고 한국에 이팔을 판매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팔은 지상 정찰 레이더를 달아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도입 절차에 착수했고 미국 업체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팔은 이동 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형철 전 공사교장은 지상 표적을 잡아내면 바로 전투기 등의 타격을 지시할 수 있다. 킬체인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팔의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격이 비싸다. 98년 기준으로 대당 1억 44만 40만 달러였다. 운용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이팔의 기체가 1979년 단종됐다는 점이다. 기체가 구형이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를 신형으로 교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교체가 확정되면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은 빨리 정찰 자산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칫 구형팔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면서 미국의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미국 항모 9km까지 접근 소리 없는 공격능력 세계의 과시 2006년 10월 26일 오키나와 인근 해상미 해군 항모 키티호크는 발칵 뒤집혔다. 12척의 호위함에 둘러싸인 항모의 9km 앞에 중국의 신형 디젤 추진 방식의 순국 잠수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엄한 잠수함 경계망을 뚫은 것이다. 군 내부에 즉각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미 해군은 냉전 종식으로 소련 핵잠수함의 위협이 없어지면서 미군의 대장 방어훈련이 약화돼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잠수함의 능력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95년 이후 매년 잠수함 3척씩 늘린 중국. 중국 잠수함은 오랫동안 서방의 조롱거리였다. 한때 아흔척 대함대였지만 대개가 1950년대 개발된 소련 로미오급의 복지판이었기 때문이다. 시끄럽고 사고도 잦았다. 중국 잠수함은 연안에서만 놀고 원양 작전은 꿈도 못 꾸었다. 신형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오랜 시간 시험 평가를 거치면서 양산에 들어가는 즉시 구형이 되고 말았다. 로미오급을 개량한 미하급이 그랬다. 그러던 중국이 95년부터 달라졌다. 급격히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을 종합하면 95에서 2010년 48척이 추가 배치됐다. 미 의회 보고서 리포트에 따르면 95에서 2007년 사이 1년에 입점 9척꼴이다. 핵공격 잠수함은 상급 2척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진급 2척 등 모두 6척이다. 디젤 잠수함은 민급 킬러급 수준급 위안급으로 모두 42척이다. 진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해 개발된 전략 핵잠수함이다. 옛 소련 붕괴 혼란기에 입수한 빅터-3 핵잠수함 설계를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형 핵탄두 6기가 실린 다탄두형 JSL빔 12기가 탑재돼 있다. 사정거리가 7,500km로 짧아 미국을 공격하려면 태평양 깊숙이 나와야 하는데 소음이 커 생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약점이다. 중국의 실력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제 킬러급이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킬러급은 소음이 적어 미 해군과 맞설 수 있는 잠수함으로 꼽힌다. 중국은 90년대 말 중국 킬러급 내적 2005에서 2007년에 신형 킬러급 8척을 도입했다. 킬러급은 중국 잠수함이 연안에서 벗어나 원양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현대적 잠수함이다.
다른 잠수함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 양산되기 시작한 순금이 주력이며 위안급 상급 핵잠수함도 작전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킬러급 기술이 반영된 우현급은 공기무관 체계 기술까지 적용된 수준급 잠수함이다.